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다시 한번 그 공약한 대로 폐지 입장을 확인한 셈인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 정책을 맡았던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어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예.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과 지금 네. 공식적인 입장이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네, 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으나, 예. 그러나 이제, 예. 특임 부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이제 특임 부처로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여성 보호적인 예. 그런 이제 목표가 지금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도 그대로 뭐 어떤 특정 성별, 특정 젠더에 대해서만 네. 이제 뭐 보호적인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음. 정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내내 해야 되느냐 예.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지적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여성가족부의 그 문제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네, 네. 여러 가지 과실이 사실 존재했었습니다. 음. 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를 못 해주고 오히려 피해 호소인이라고 박대를 했다거나 예.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원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또 음. 이제 피해 당사자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시설 비용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 문제를 그냥 외면한 채 그냥 답습하기는 어렵다. 예. 이런 이제 비판 의식에서 지금 이 문제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이 여가부 폐지 공약이 사실 특히 2030 여성들 표심은 많이 잃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네. 뭐 물론 또 야당에서는 뭐 이를테면은 뭐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당선인의 그 여성 정책 뭐 또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곁에서 지켜보신 이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가부 폐지를 한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던 여성 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오해가 있고 또 예. 호도된 뭐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호도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인쇄한 공약집에 보시면 네. 27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인가 정말 빽빽한 그 글씨로 네.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여성 정책들을 지금 예. 현재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을 더 강화하겠다. 음. 뭐 이제 1년씩 뭐 그 휴가를 주던 출산 휴가를 1년 반씩 이제 그 주겠다라던가 뭐 예. 지원금을 높이겠다라던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주로 사법공약 쪽에 이제 많이 개입을 했었는데요. 네. 사법공약 중에 2분의 1이 여성 안전 공약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공약집 안에 약속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느냐면 뭐 지금 굉장히 엄벌주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 그전에도 여러 번 이제 그 조두순 사건과 연관해서 이 입법을 시도하다가 그 뭐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서 입법이 불발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 보수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영이가 있는 예, 예. 동네로 지금 조두순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과거의 사회보호법은 아니고요. 이거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라는 제도로 일부 야간의 주거지 제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굳이 이제 그 피해자가 있는 피해 아동이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숙사 같은 데서 야간에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물론 전자감독을 받고 있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성폭력자 보면 훨씬 더 엄벌주의로 대응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만 하더라도 네. 디지털 성범죄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피해를 당하면은 이 개인 정보가 전부 다 빠져나가가지고 더 이상은 안전이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잊혀질 권리를 끝없이 보장을 해주겠다.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뭐 주민번호를 즉시 발급하고 네. 그 여러 가지 신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들 모두 이제 보호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지금 다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잘 전달이 안 된 거죠. 그 국민들에게. 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예.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럼 교수님, 그 말씀하신 그렇게 많다는 공약들을 이행하는데 이를테면 여성가족부가 뭐 단순히 뭐 여성 관련 정책만 사실은 시행한 데는 아닌데 네. 결국 이제 총괄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타워로서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각종 정책을 각 부처에 분산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헤드쿼터 같은 어떤 위원회 형태의 김대중 정부 초기 시절에 있었다고 네.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각 부처에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양성평등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여가부 예산 기껏해야 한 1조 원 채 안 됩니다. 그걸로 네. 지금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라도 그럼 충분히 해줄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예. 그 이후에 연말에는 사실 돈이 없어서 해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피해자 지원을 법무부에 넘기게 되면 예. 그러면 그전보다 더 못할 것이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당초에 지금 이 삭제 지원 예산이나 지금 여러 가지 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들이 예. 어디서 오느냐? 벌금 예산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벌금 예산은 법무부 예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운전규칙 위반하거나 이래서 내는 벌금들 있잖아요. 예. 그 불법 행위를 해서 모은 벌금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는데요. 그거를 굳이 법무부를 거쳐서 여가부에 주고 경찰청에 주고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를 예.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국을 두고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다 쓰겠다고 하면 훨씬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실제로 수혜하는 혜택은 훨씬 늘어난다. 각 부처에서. 특히 뭐 지금 법무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양성평등 목표를 위해서 각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여러 가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임금부터 다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여가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저께 발표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자 대 남자 이렇게 집단적인 개념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시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예. 불공정이나 범죄가 있을 시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극복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겠다. 개별적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각 부처에서 정말 그 양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하도록 아마도 여러 가지 권고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약이 공약집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중에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는 게 지금 여성폭력은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은 대부분 만성폭력들입니다. 만성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만성적인 폭력 피해를 조기에 끊어내기 위해서 통합가정법원을 운영하는 그런 공약도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가정법원이어야 지금 이제 형사처벌도 만약에 조기에 보고 폭력 피해가 심하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처음에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족 성폭력이었다. 이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사실은 보호 처분만 내릴 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이라서 네네. 형사 처분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일반 법원으로 이송을 해야만 그런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도입하겠다는 통합가정법원은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도 하고 형사 처분도 하기 때문에 예. 즉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개선된 사실은 그 수년간 여성단체에서 지금 통합가정법원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법공약의 2분의 1이 지금 여성 공약들인데요. 네네. 이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뭐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제 세상에 올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예. 문제는 그러면 왜 오해가 생겼느냐? 이게 이제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 선거 캠페인 때문에. 네, 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지요? 그렇죠. 선거 캠페인은 시간도 제약돼 있고 뭐 아무리 예.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도 사실 그 유권자들에게 쉽게 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약은 공약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지금 인터뷰하는 이 내용만큼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예. 자, 네, 그러면 이 네. 교수님 말씀대로 사법공약의 절반이 이렇게 사실 여성 안전 관련인데 네. 또 달리 바라보면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뭐 장치를 마련하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는 정말 그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구조적 성차별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랄까요? 또 공약이 좀 사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예, 이런 비판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조라는 개념 자체를 예. 아마 인정하시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네네. 보시는 입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구조라는 게 원래 페미니즘이 등장하던 그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그게 사실은 막시즘, 계층 간의 갈등으로부터 사실 이 프레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남성을 한 구조로, 여성을 한 구조로, 여성은 남성들의 어떤 가부장적인 가치를 혁파해야 되는 이런 투쟁의 개념으로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출발했던 겁니다. 그게 레디컬 페미니즘의 기본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결 구도, 적대주의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넘어서야 되는 시점이 온 거잖아요. 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특징이 나왔던 게 결국은 호남에서도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등과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적대를 넘어서려면 이 구조를 구조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비론 적대주의 이런 것들을 결국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통합으로 가려면 예. 그런 차원에서 남자 대 여자,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이런 종류의 어떤 구조적인 인식을 이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주장이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좀 되시기는 하세요. 네, 이해는 되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세세한 설명이 좀 빈약했던 그건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런 그 충분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인수위 지금 조직도가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그 여성 관련 분과가 없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설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인수위 안에 지금 여성이라는 타이틀의 부서는 없으나 지금 이 양성 평등이 목표가 되는 각종 업무를 각 그 부처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 헤드쿼터로서 지금 통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통합은 그냥 단순히 지역 통합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대 간 또는 여러 가지 계층 간, 남녀, 성별 간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을
통합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통합위원회를 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사실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저는 뭐 인수위 예. 지금 합류를 한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성, 여성 이렇게 대결 구도로만 가지 않는 어떤 통합의 시도,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만한 통합의 시도 이런 것들은 아마 각 그 부서별로 뭐 여러 가지 공약집에 이미 있기 때문에 공약집의 예.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아마 인수위가 꾸려질 거라고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수님께서 그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이거 두자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고요. 그리고는 그런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지 총리실 산하에 둘지 아니면 뭐 통합위원회 산하에 둘지 그 부분을 이제 인수위에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그 인수위원장이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됐고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수정 교수님한테 뭐 인수위 좀 들어와서 같이 일해달라 뭐 그런 제안은 아직 받지 저는 않으셨어요? 아직 그런 제안을 받지 않았고요. 제가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아, 개강을 예. 했고요. 네. 네, 강의 중이라서 어. 제안이 와도 이게 지금 뭐 어쩌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얘기인데 여가부 네. 이거를 폐지하는 게 그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네. 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이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는 방향 자체가 네. 민주당과 논의를 해가면서 개편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협치, 네. 통합을 하시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뭐 논의를 서로 의논해 가면서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양성평등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선거 뭐 관련된 일들을 관찰하면서 제일 크게 걱정했던 건 혐오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정부 조직법도 개편되고 그것을 위해서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원칙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네. 조은희 서초구 좀 당선되신 분 국회의원요. 이분께서는 네.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그러면 뭐 현실성이 좀 없다고 보십니까? 좀 동의는 하십니까? 예. 지금 일단 공약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끝에 그분이 그것은 나의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성 인권과 연관된 일들을 해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이제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처럼 해명과 설득과 좀 더 생산적인 대안으로서 뭐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교수였습니다.